허리가 아프고 쑤신다. 허벅지와 종아리, 발이 저리고 아프다. 허리를 숙이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을 느낀다. 이런 다양한 증상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메디컬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명칭을 말이죠.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질환,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메디컬인 오늘의 주치 양승환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흔히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그 말의 의미를 좀 느끼게 되는데 허리 건강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척추라는 것, 특히 허리라는 것은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요즘 막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아주 더 관심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먼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추간판은 몸의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인데요. 이 추간판에 상처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게 돼서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허리에 발생됐을 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 디스크,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힘이 가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요즘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저도 좀 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 병원에 진단을 받진 않았지만 이 환자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예. 제가 요번에 여러 가지 겸사겸사 찾아봤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에 의하면은 2015년도와 비교해서 2017년도에 6만 명가량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 좀 나이가 드셔야 된다. 라는 또 이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령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주로 20대나 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이나 60대 이상 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 적도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20대에게도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이제 통증이 좀 심해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질환이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좀 있을 때 요거를 좀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굉장히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경미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발생돼서 그 이후에 확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느끼셨던 허리 통증이나 특히 다리 통증 같은 게 있으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우선 안정을 해보시고 그런데도 힘드실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빈도가 좀 높은 직업군도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운전을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쁜 자세로 오랜 기간 동안 앉아 계시게 되면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고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뭐 비만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건 뭐 직종까지는 아니고 운동 중에 뭐 야구나 골프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는. 보통 남성분들 특히 생각하시는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디스크에는 위험성을 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도 구력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치실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심자라든지 무리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골프도 그렇게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 한번 발생을 하면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그 빈도도 상당히 좀 높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이 돼서 잘 치료되셨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줄어든 것이지 디스크가 그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허리를 사용하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빈도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는 것에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몇 퍼센트 정도로 뭐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 재발에 대한 퍼센트는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너무 그 조사마다 폭이 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신 이후에 디스크가 다시 재발하신 분 조사에 따라서는 뭐 10 내지 30%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고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치 개념은 없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무엇보다도 이제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것은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실은 문제가 없는 환자 중에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 중에서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MRI를 시행해서 디스크 문제의 정확한 위치와 정도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다리를 들어주면서 어느 각도에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냐를 보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높게 들게 되면 누구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보통 3, 40도 들었을 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자기 신경에 문제가 있는 신호구나 하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이제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크다고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유전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좀 이렇게 봐도 되나요? 탈출증에 대해서는 사실 유전적인 얘기는 사실 저희도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요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는 그런 가족분 중에 계신다면 훨씬 더 빈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디스크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치료법,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방법, 그리고 그 관련된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치료 방법들도 상당히 다양해졌는데요. 다양해지면서 환자분들이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너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자, 환자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요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뭐 허리 디스크 관련돼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과연 이 허리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상태의 환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상태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무조건 수술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환자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모든 환자를 수술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현재 추간판 탈출증 이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나는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상태에 맞게 요거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 자, 그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좀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사실 수술이라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수술이라는 말이 생겨서 그렇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의 치료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는데 보통 안정을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씩 안정하시는 거는 결국은 허리에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 3일 정도 최대 그 정도 안정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를 해서도 잘 듣지 않았을 때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 고민을 하시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 수술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통 시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신경 성형술이나 디스크 내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 좋은 기계의 발전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얻어들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시술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결과가 환자들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의사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것을 듣고 이해가 됐을 때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좀 호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언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피부를 작게 절개를 하고 그 주변 조직을 박리하고 들어가서 미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디스크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반적인 디스크 수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 유압술, 보통 좀 생소하신 용어일 수 있는데 디스크를 전부 제거하고 그 부분에 나사못 같은 걸로 고정해서 디스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이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완전 제거하고 인공뼈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인 경우에는 사실 단순 추간판 탈출증 환자들에서는 잘 권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세현미경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단순 디스크 환자들은 선택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내시경 시술이라고 들었는데요. 내시경이라고 하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요거는 좀 생소한데 디스크 제거술 어떤 건지 기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디스크를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알고 계시는 내시경의 흔한 방금 말씀하신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휘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만 척추에서 사용하는 내시경은 곡선이 아닌 직선이 되는 내시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시술 아니면 내시경 수술 좀 혼돈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히 표현해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셔도 제가 봐서는 무리는 없지만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상처를 거의 내지 않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시술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시경 수술은 병변이 되는 디스크를 가느다란 관을 사용해서 병변 부위까지 삽입을 하고 모니터로 확인을 해서 그 디스크를 정확하게 제거해내는 수술을 내시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 시술 시간은 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환자의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경우라도 보통은 1시간 내내, 길면 1시간 내내고요. 간단하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2, 30분 내에도 가능한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간 범위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1시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도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의료진들의 기술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뭐 제가 처음 내시경을 시작했을 때는 안 되는 디스크의 경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경우에 디스크를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 적용할 수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그럼 나는 무조건 디스크 환자면 내시경만 해야지 이건 아니고요. 내시경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피부를 절개하고 시행하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전문 의사들과 상의하셔서 어떤 경우가 나한테 더 맞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정확하게 상의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런데요. 모든 시술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이거 뭐 어떤 장점과 단점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제일 부담스러워하시는 전신 마취를 안 하고 국소 마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절개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수 있고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뼈나 인대를 모두 보존한 채로 관이 들어간 길만 나기 때문에 피부나 이런 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시경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못했던 디스크 수술, 뭐 심지어 요즘은 협착증이나 이런 부분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미세현미경 수술이 훨씬 더 유리한, 예를 들면 단순 디스크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뼈나 인대를 절개해줘서 이 신경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고 미세현미경 수술도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상생활로 이제 바로 복귀가 좀 가능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훨씬 빠르게 보통 며칠 내에 복귀가 가능한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은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치료받은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2, 3일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수술받고 증상이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이게 회복이 끝난 걸로 착각하시고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도 보조기를 일정 기간을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스포츠를 포함한 이런 다른 신체 활동까지 가능한 시기는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2, 3개월이 걸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그런 수술 받고 나면 사람들이 좀 교만해져요. 예. 내가 이제 다 나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바로 이제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또 병을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수술을 해드려서 너무 빠른 효과를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빠른 효과를 보시고 직장 생활에 너무 빨리 복귀를 하셔서 저희가 당연히 그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이 돼서 또 다시 내시경으로 꺼내드리는 기억이 있는데 사실 가장 고생하시는 건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내시경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반 디스크 수술처럼 일정 기간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긴 기간,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시는 게 환자분의 척추 근육에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내시경을 수술을 하신 분이라도 일정 기간은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아닌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2, 3개월 동안은 과도하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은 똑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떤 질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당뇨나 이런 고혈압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또 예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술의 경우 이제 당뇨, 고혈압 환자들도 좀 가능할까요? 예,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를 하는 그런 수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직의 손상이 적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으로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심하신 환자분인 경우에는 어차피 이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내과 원장님들과 면밀히 상의하셔서 이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환자를 안전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리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팁 있을까요? 예, 먼저 허리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요. 그게 상당히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내가 뭐 오늘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 운동이 아니라 척추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시행하신다고 하시면은 평지나 낮은 언덕 정도를 걸어가는 거, 네. 그리고 올바른 자세, 절대 올바른 자세로 자전거를 타는 거, 그리고 저병이나 평형을 제외한 수영. 수영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영을 하고 나서 디스크가 악화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영은 그래도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만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차피 환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몸에 배낭을 하나 더 메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자세를 피하시고 좋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습관화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복부 비만이어가지고 복부에 8kg를 지금 배낭을 메고 있는데 이것도 좀 허리에 영향이 예, 복부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허리에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요.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부 비만 환자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잘 키워놓으면 약간의 비만이 있다 하더라도 허리 주변, 그러니까 척추 기둥의 주변을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을, 물론 체중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허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악영향을 주는 그 좀 나쁜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세가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세 가장 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특히 나쁜 자세로 앉아있을 때 허리에 가해주는 힘이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를 허리를 굽혀서 드는 것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허리를 구부리면서 다리를 꼬고 많이 보는데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요통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 실제 오랜 기간 동안에 자주 하이힐을 신게 되면 척추 곡선의 변화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을 많은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 척추 질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추간판 탈출증도 한번 생기는 건 쉬운데 이거를 정확하게 고쳐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도 중요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들 때 가깝게 서서 무릎을 사용해서 허리를 펴고 든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앉아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자세를 설명드리면 앉아있는 것에서 허리를 피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그 자세가 유지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가볍게 쿠션을 받쳐서 허리를 피고 그 자세를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뿐만 아니라 목을 위해서도 모니터나 책은 눈높이로 올려서 보시는 것이 좋고 오랜 기간 앉아 계시면 20분이나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자세인데요.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잠자는 자세는 요즘은 침대나 이런 것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침대를 따로 하실 건 없지만 대부분 쿠션이 너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단단한 쿠션이 있는 정도의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고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는 높지 않게 본인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 안 하시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길게 얘기하셨지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로 예방의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환 병원장님과 함께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병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환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올바른 자세와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 환자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시술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통증을 참고 계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메디컬인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